쌤이랑 오늘 이제 중1 마지막 단원이잖아. 1학기에서 크게 배우는 내용은 정비례랑 반비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또 식도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정비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쌤이 사탕 한 개의 가격을 500원이라고 더 볼게. 그럼 혹시 2개 사면 얼마죠? 1,000원. 너무 쉽죠? 3개 사면 1,500원. 뭐 쭉 가서 좀 더 사볼까? 7개 사면 3,500원. 요게 정비례 끝이다. 약간 정비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쌤이 사탕의 개수를 x라고 두고 사탕의 금액을 y라고 둘 건데, 이 x랑 y는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냐? 우리가 앞단원에서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죠. 얘 어떻게 읽죠? 1,3. 의미는 뭐야? 얘의 의미? 그러면 누가 1이고 누가 3인겨? x가 1이고 y가 3인 거 맞죠? 왜? 그래야 이 1,3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어디다 찍어요?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 한 칸, y 방향으로 세 칸이어서 여기에 찍잖아. 맞죠? 그래서 이 x, y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등장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봐. x만 먼저 봐주세요. 왼쪽만. 1을 기준으로 몇 배 커지고 있죠, 지금? 2배, 3배, 뭐 4배, 5배, 7배 쭉쭉 커지겠죠? 그럼 그때 y 값도 어때? 커져요. 정확히 말하면 2배. 1에서 2 2배 됐지? 그럼 500에서 1000도 어때? 2배. 1에서 3 3배. 500에서 1500 3배. 1에서 7 7배. 500에서 3500 7개. 무슨 말이냐면요, x값 똑같이 커진 거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y값도 2배, 3배, 4배가 되면 이제 우리 이걸 정비례라고 말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내용 끝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그래서 두 가지 배운다고 했었는데, 정비례 이런 내용이고요. 아마 표로도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x가 1, 2, 3, 4 쭉 커지는데 y 값이 이거야.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자고요? 정비례라고 하자고. 왜? 이게 왜 정비례라? 2배, 3배, 4배 커지니까 y 값도 어때? 2배, 3배, 4배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줘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요, 요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11대 얼마야? 이렇게 여기에 물어봐요. 얼마야? 5,000. 그러면 소은이 이게 만이네. 여기 얼마일까? 20.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뭐 곱했죠? 느낌 들어? 그치. 여기서 2배 했으니까 여기서 2배 하면 돼.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쌤 표현한 건 어차피 500에서 만 20배 커졌거든요. 1에서 20배 커지면 20 나오니까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뭐가? 정비례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정비례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외워줘야 할 내용이 뭐 있냐면요, 쌤이 마지막에 이제 다 배우고 물어볼 거야. 정비례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면요, 이 x랑 y의 관계는요, y는 ax라고 읽을 겁니다. 봐봐. 정비례라는 말이 나와. 뭐로 써달라고요? y는 ax로 써달라고. 그럼 여기서 a는 모르는 거야. 근데 x, y는 우리가 알아요. 왜? 이거 x가 얼마야? 1, y 얼마? x가 2, y 1000, x가 3, y가 1500. 그래서 이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서 얘들아, x랑 y를 모르지 않고요, 바뀐다고, 변한다고 해서 변수라고 말합니다. 변수. 요거는 약간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이런 거 옛날에 앞에서 해본 적 있죠? 1차 방정식.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x값을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 글자? 미지수라고 하죠. 얘는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y는 ax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런 정비례 식을 보고 y는 ax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아까 말했잖아. 이 설명이 뭐라고? x가 1일 때 y가 500이라고 했지. 얘 설명이 뭐라고요? x가 2일 때 y가 1000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이 설명을 보고 이렇게 표현 못하냐고. 할 수 있잖아.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보고 1, 그렇지. 그럼 그 다음 거는요? 그렇지. 2, 1000.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만 하냐? 얘도 알고 엄청 많이 알죠? 이런 것들 아무거나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대입이라는 표현 알아요? 뭐죠? 대신 집어넣는 거. 이거 설명이 뭐라고 얘들아? x가 1, y가 500이라고 했죠? 이 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y에 500 넣을 거지. x에 뭐 넣을 거야? 그럼 a 얼마요? a는 500. 끝. 만약에 1 넣어볼까? 1000은 a 곱하기 얼마? 이번에 2, 1000이니까 2. 근데 a 곱하기 2는 얼마야? 2a잖아. 약분하면 또 a 얼마 나와? 500. 이 식에서는요 무조건 a가 500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에서 어떤 이렇게 정비례 관계식을 주면 문제에서 뭘 물어본다? 이 식을 물어볼 거라고. 알겠죠?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요, 정비례라고 알려주면 이 식을 외워달라고. 누구요? y는 ax. 알겠죠? a는 0은 안 돼요. 근데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음수 버전은 이런 거겠죠. 뭐 x가 1, 똑같이 1, 2, 3, 4 커지는데 y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럼 이런 관계식에서 a는 어떻게 구하냐? 아무거나 쓰는 거야. 아무거나. 근데 쌤은 숫자가 제일 작은 걸 써주고 싶어요. 얼마?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5. 요 점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 x가 1이고 y에 마이너스 5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1이니까 어차피 a가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5 나온다는 거죠. 어떤 점을 대입해내면 a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이 y는 ax를 식을 외웠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만 주지 않고 여기 살짝 보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그림을 조금 공부해 볼 건데 제일 처음 얘부터 공부합니다. 누구예요? a가 뭐일 때? 1일 때. 1일 때가 제일 기본이야.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봐. 우리 중1이죠? 이거 배우거든? 뭐 하나 더 배웠겠죠? 오늘 2개 배웠는데 중2, 중3, 고1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그림을 배워요.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근데 봐봐. 모든 그래프가 다 얘들 처음 배우면 얘가 그려져 있지만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다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뭐 할 수밖에 없어? x에 뭐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x랑 y는 바뀐다고 했죠? 변수라고 했죠? 제일 만만한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 1 넣으면 y 얼마야? 1 넣어줘. 1이야. y는? 1. x에 2 넣어줘. 이 식이 잡아내라 x랑 y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x가 0이면 y도 뭐겠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1이면? 그렇지. 처음에서 점 5개만 따볼게요. 그러면 쌤은 이거 점 잘 찍어볼 거야. 0,0 어디? 좋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한 칸? 한 칸. 얘는요? 2칸? 2칸. 그럼 여기는? 왼쪽 한 칸? 아래로 한 칸? 근데 이게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쌤은 이 x, y가 변한다고 했잖아. 그럼 딱 이쁘게 누구만 써준 걸까? 정수만 쓴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0과 1 사이에는 어때요, 숫자가? 많죠. 그러면 당연히 뭐 2분의 1도 있을 거고 3분의 1도 있을 거고 엄청 많다며. 그럼 점이 많이 모이면 뭐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어요. 여기만? 아니, 다. 이게 y는 x예요. 알겠죠? 쌤이 점을 따서 보여줬죠? 나머지는 뭐 하시면 돼? 외우면 돼요. 오늘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외웠지? 이거 뭐라고? 정비례 알려주는 거. 정비례 뭐라고? x값이 정확히 말하면 2배, 3배, 4배 커질 때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커지는 거. 맞죠? 다 외웠지? 지금 뭐 외우는 거야? y는 1x.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해주면 얘들아. 1만 그런 게 아니에요. a 자리에 누가 오면 2도 돼. 3도 되고 2분의도 돼. 뭐 오면? 양수. 여기 앞에 숫자가 플러스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운 쌤이 그 힌트를 새로운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듣고 얘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외우는 거야 그냥. 알겠지? 처음에 찍어봤잖아. 이렇게 생겼대. 그럼 외워야지. 맞지? 다시 가볼게요. 두 번째. 그럼 또 쌤이 얘랑 비교해주고 싶어. 누구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이거는 많이 안 딸 거야 얘들아. 점 3개만 따줘. 누구누구 딸까? 가운데 거 얼마?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마이너스 0도 0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좋습니다. 이 어떻게 찍을 거야? 오른쪽 한 칸. 그렇지. 좋아요. 왼쪽 한 칸? 그렇지. 그럼 또 분명 이거야. 쌤은 왜 3개만 찍었냐? 어차피 뭐야? 이 사이사이에 점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잖아. 그럼 또 뭐로 바뀌겠어? 선으로 바뀌겠죠. 됐어요? 그럼 볼게. 일단 얘부터 가줄까? 두 그래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뭘 지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일단 이거는요. 뭐의 공통점이냐면요. 이 정비례 관계는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거 약간 이건 꼭 약속해줘야 돼요. 그래프는 얘들아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겠죠? 그럼 봐봐. 이 주황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럼 여기는요?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어? 1, 3, 4분면 지나고 있죠? 얘는 제 1, 3, 4분면 지나고 있고요. 오른쪽은요? 제 2, 4, 4분면 지나고 있죠. 근데 이게 얘들아 어쩔 수 없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점을 찍어봤잖아. 이거 두 개 뭐요? 뿔뿔. 얘는 뭐뭐 뿔마니까 여기 맞뿔이가 얘죠. 그러니까 맞뿔과 뿔마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제2, 4, 4분면, 얘는 제1, 3, 4분면. 쌤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랑 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잘 봐. 해석해줘. 쌤이 어디서 그린다고 했었죠? 왼쪽에서 오른쪽 그린다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x가 어떻게 되고 있죠? x가 커지고 있죠. 그럼 그때 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려면은 y도 어때야 돼? y도 커져야 되죠. 이 올라가는 그래프 우리가 해석을 한 거야. 뭐라고요?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근데 잘 봐. x 어때? 커지고 있죠? y 어때? 커지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해달라는 거야. 빠르게 정리할게요. 요 주황색 그래프 무슨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다음 뭐 지나요? 원점 지나고 몇 사분면 뚫고 있어? 1, 3, 4분면 뚫고 있죠. 그럼 얘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그래프. 됐어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x값이 증가하잖아.
얘 만나야 되잖아. 내려가야겠죠. 맞습니까? 얘는 y값은 감소, 작아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x값이 커지고 있죠. y값은 어때요? 작아지고 있어요. 약간 좀 반대 개념이야. 맞지? 이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아예 반대예요. 맞죠? 얘도 어때? 원점 지나지?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맞죠? 그렇다 보니까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해야 되고,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까 몇 사분면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제2사 사분면. 그 나와 있는 거 설명쌤이 그대로 쓴 거 그냥 말해준 거예요. 표로 이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여기 쌤이 팁이냐? 참고 설명해 줄 건데 저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암기 해주세요. 가볼게. 쌤이랑 오늘 첫 번째 배운 내용은요, 정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정비례 뭐라고요? 그것도 맞고,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도 2배, 3배, 4배 커지는 거, 그런 걸 정비례라고 하고, 식은 뭐라고요? 성현이? 뒤에 승현이. 식은 뭐라고? y는 ax. 근데 a가 뭐일 수도 있어?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었죠.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고 했었고요. a가 양수면 어디 지난다고 했죠? 1, 3, 4분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러면 a가 음수면요? 원점을 지나고 2, 4, 4분면 내려가는 그래프. 끝. 이게 뒤에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럼 쌤이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해 줄 건데, 이게 바로 외우면 좋거든요? 근데 너네가 무작정 외우기보다 쌤이 항상 보여주고 외우라고 하니까 보여줄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웠잖아? 감 잡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은 어떻게 그릴게요, 지금? 둘 다 양수긴 해. 맞지?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둘 다?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근데 아무래도 이 식이 다르거든? 그럼 모양이 다르긴 달라요. 이런 모양은 맞지만 둘은 정확히 말하면 다르다고. 그래서 봐봐. 이거 아까 우리 그려봤잖아. 어떻게? 점 하나하나 따서. 기억나? 1,1, 2,2 다 따서 그려봤죠? 이거야? 이게 y는 x야? 그러면 말했잖아요. 처음 보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자고요? 점을 찍어서. 이거 x 1은 얼마야? 응, 1면? 아까 1이었죠? 이게 2야? 0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어디 있으면 여기에요. 이 주황색을 연결하는 선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y는 2x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그럼 얘는 혹시 어떻게 그려질까? 모르잖아요. 맞죠? 또 점 따는 거야, 얘들아. 고민하지 말고요. x에 1, 0, 마이너스를 대입해보세요. x에 1 넣어줘. 아까 1이었는데 그럼 2분의 1은 뭐야? 더 작아져야겠네. 0 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여기 중간이겠죠. 그럼 또 이 분홍색 3개를 지나야 돼. 어떤 그림? 이런 그림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 문제에서 이렇게 줘놓고 뭘 물어보냐면, 잘 봐. 한번 해석해보세요. 뭘 물어보냐면요, 3개 중에 요거 누구야? y축에 가까운 직선, 가까운 그래프라고 할까? y축에 가까운 그래프는 누구일까? y는 2x. 맞습니다. 왜? 말 그대로 y축이 우리 누구야? 세로선이지 않아? 맞지? 그럼 누가 가까워? 주황색이 가깝고, 그 다음 흰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왜 주황색의 y축에 제일 가깝냐? a 값 봐줘. 누구? x 앞에 숫자.
x 앞에 숫자. 왜 주황색이 가장 가까울까? 커서. 그게 끝이에요.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뭐가 크면 돼? x 앞에 숫자 a 값이 크면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딱 보기 준다. 뭐 Y는 2X, Y는 뭐 2분의 5X, Y는 뭐 3X, Y는 3분의 2X. 여기 중에 Y축이랑 가장 가까운 거 뭐냐 물어봐. 그럼 그냥 이거야. A가 제일 큰 거. 뭐겠어요? 3x. 이게 끝이야. 근데 요것만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 버전을 먼저 볼게요. 반대 버전 얘들아. 그러면 분홍색이 제일 작으니까 분홍색은 Y축이랑 제일 머니까 그러면 혹시 어디랑 제일 가까울까? 그렇지. 반대로 X축에 가까운 그래프는 뭘 구해주는 거예요? A 값이 가장 작은 걸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당연히 둘 다 외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쌤은 하나만 외워준 거야. 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A 값이 클수록이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쌤이랑 알려준 내용은 다르니까 쌤은 Y축에 가까운 그래프는 A 값이 클수록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좀 이제 내용이 있냐면요. 쌤이 누구만 그려서 지금? 플러스만 그렸잖아. 마이너스는 빨리 해줄게. 알겠죠? 마이너스도 점 찍으면 이제 한 세월 걸리거든요. 마이너스 빨리 해볼게. 색깔은 조금 맞춰보겠습니다. 요거 뭘까요? 244분면 지나는 건데. 응, 그치. y는 마이너스 x. 왜? 우리 아까 134분면 지나는 거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럼 244분면 지나는 거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두 번째. 원점 지나야 돼 꼭. 누가 제일 가까워요? Y축이랑? Y는 마이너스 2x가 제일 가깝죠. 맞죠? 근데 봐봐. A 값 쭉 써봐. 우린 마이너스가 제일 가까워요. 마이너스가 제일 가까워. 누가 제일 커? 마이너스 2분의 1 제일 커요. 그럼 뭐야 이거? 음수일 때는 안 돼. 음수일 땐 반대로 외워야 돼. 근데 이게 반대로 외우면 그럼 잘못 외우면 다 틀리는데?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방금 뭐 한 게 쌤? 절대값. 절대값은 누구만 보자는 거야? 숫자만. 그렇지. 뭐만 보는 거야? 부호 떼고 숫자가 제일 큰 게 Y축이나 가까운 거야. 알겠죠? 그 반대로 X축에 제일 가까운 건 숫자가 제일 작아야겠죠. 이해하셨어요? 요 선생님 보여줬잖아요? 뭐 하면 돼 이제? 외우면 돼. 이거 우리 하나 끝난 거예요. 이제 정비례 끝난 거예요. 반비례 하나만 남았어. 됐어요? 그래서 정비례를 잘 이해하면요. 반비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좀 아예 상반되는 내용, 좀 반대 내용이기 때문에 정비례 문제 쭉 풀게. 알겠죠? 볼게요. 요거는 약간 좀 그냥 너네가 해석해서 푸는 거여서 1번 문제 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거 식 쓰는 거야. 천천히 써볼게요. 잘 봐. 1번. 많이 보던 거다. 거속시. 시간 물어봤어. Y가 시간이래. 우리 시간 어떻게 구해요? 뭐? 속력분의 거리.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선 정비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Y는 AX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 다르죠? 이 X 어디 있는 거야? 분모에 있잖아. 이건 X가 분자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거 이따 배울 겁니다. 두 번째 2번. 1m 무게가 20g인데 Xm 무게가 Yg이래. 봐요. 1m가 20g이래. 그럼 2m는? 그렇지. 느낌이 약간 쎄한데? 3m면? 60g. 이거 무조건 뭘까? 정비례겠죠. 왜? 2배, 3배 커졌는데
2배, 3배 커지니까. 맞죠? 식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해달라고요? 이 식에 요거 3개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달라고. 뭡니까? x가 1일 때 y가 20. a 얼마일까? 20은 a 곱하기 1. a는 20이겠죠. 이거 점 대입하는 거 연습 잘해야 돼. 알겠죠? 꼭 오답 잘하면서 익혀놓으세요. 3번은 좀 어렵죠. 농도는. 선생님 잘 써볼게. 너네 이거 소금물 어떻게 풀어보는지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항상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여기 밑에 소금물. 그렇지. 위에는 그렇지. 그럼 잘 써보죠. 다시 3번 문제 가봅시다. 문제 봐야죠. 200g 물에 소금 Xg 넣었대. 그럼 소금 몇 g이야? 소금 X. 소금 물은 200 더하기 X. 그럼 여기서 혹시 농도 구하고 싶잖아요. 농도 어떻게 만들죠? 100분의 봐봐.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보통 우리가 퍼센트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y 퍼센트를 만들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100분의 y를 y 퍼센트로 만들려면 얼마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해야 되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퍼센트로 만들려면은 100을 곱해야 돼. 근데 이거잖아. x가 둘 다 있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뭐라고 하더라? x는 분자에만 있어야 돼요. 틀린 거야. x가 분모에 있잖아.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만 되는 거야. 이런 것만. 4번. 혹시 마름모 넓이 구할 줄 알아요? 지금 대각선 2개 나와 있어. 물음 알려줄게. 두 대각선끼리 곱해. 그렇지.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게 마름모 넓이 구한 공식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8x죠. y는 8x, y는 ax. 어때? 정비례요. 이해갔죠? 식을 구했는데 y는 ax 모양이 나오면 정비례야. 되는 게 다 됐어요? 5번도 볼게요. 5번은 잘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 50리터 들어있는 물통이 있대.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매분 얼마씩 넣고 싶대요? 2리터씩 넣고 싶대. 그럼 잘 봐. 이렇게 풀어줄게. 이렇게 1분 뒤면 몇 리터야? 52리터. 2분 뒤면? 그럼 어때? 느낌이 좀 쎄하죠? 왜?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건 그렇지. 2배, 3배 커지면 2배, 3배 커져야 돼. 이거의 2배가 얘야? 아니잖아. 3배가 얘야? 아니잖아. 얘는 아니야. 정비례가. 알겠죠? 봐봐. 문장 읽자마자 우리는 바로 식을 써야 돼. 뭐라고 쓸까? 바로 써야지. 식을 뭐라고 쓸게요? 뭐 알려주는 거야? 정비례 알려주는 거죠. 왜? X값이 2배, 3배, 4배 커질 때 Y값도 2배, 3배 된다. 저 정비례라고 했잖아. 그럼 정비례라고 했으면 식을 바로 써달라고. Y는 AX.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설명이 뭐야? 마이너스 3일 때 Y가 15래. 요거 뭐 바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잖아 얘들아. 연습해. 마이너스 3일 때 Y가 15다.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 마이너스 3, 15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야죠. Y가 15일 때 X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우리 A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이랑 뭐 곱해야 15 나와. 약분해도 되고. 너 마이너스 5. 해줘? 요거죠 요거. 약분하고 5 곱하기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다시 얘가 Y는 마이너스 5X로 바뀐 거야.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Y가 마이너스 20일 때 X가 궁금한 거라니까? 그럼 이 설명이 뭐라고요?
여기는 뭔진 몰라. 근데 y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야. 그럼 y가 마이너스 20이면 마이너스 5랑 뭐 곱해야 마이너스 20 나오겠어요? 약분해도 돼. 마이너스 없어.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5 약분하면 x는 4 나오겠죠. x 얼마입니까? 4까지. 됐어요? 점 대입하는 거 문제 풀면서 익히세요. 할 줄 알아야 돼.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못 풉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시험 문제에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힌트를 잘 안 주겠죠? 요거 해석해야 됩니다. 뭐래? 빈 물통에 물을 넣을 건데 1분에 높이가 2cm씩 올라간대. 그럼 2분은? 어때? 한 기만 해봐도 딱 오지 않아 느낌이? 뭐겠습니까? 정비례겠죠. 왜? 2배, 3배 커졌는데 2배, 3배 커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 써달라고? y는 ax. 얘들아 연습하세요. 제일 쉬운 건 얘야. 다시 말하면 1분일 때 옆에가 그냥 a예요. 왜? 계속 우리가 뭐야? 이걸 1,2라고 두고 대입하잖아. 근데 1은 넣으면 사라지지 않냐? 맞지? a 뭐겠습니까? 2라는 거야.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은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뭐 거의 두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2번은요. 요걸로 풀어도 돼요. 원하는 게 뭐야? 60cm일 때 몇 분이냐? 연락하고 아까 소은이 해줬잖아요? 몇 배 커졌어요? 꼭 여기 안 와도 돼요? 몇 배 커졌어? 10배. 몇 배 커지면 돼요? 응? 응, 끝. 근데 이거를 얘를 구했잖아. 얘를 활용해서 풀어도 돼요. 잘 읽어줘야 돼. y랑 x 중에 높이가 누구야? y가 높이죠? 그러면 y에 60 넣어달라는 거야. 그때 x 얼마냐 물어보는겨. 똑같죠 아까랑.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식을 구하고 푸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프 쌤이랑 외워서 풀기로 했었죠? 혹시 요거 AX인데 A 얼마짜리입니까? A 얼마짜리예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1짜리입니다. 감소 그냥 마이너스네?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렇지 끝. 이거로 문제 풀면 돼 그냥. 원점 안 지나? 8,2 지나는 건 아까처럼 대입하면 돼. 이따 풀게. 3번 2, 4, 4분면 지나니? 4번 3번 끝.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하니? x값 증가하면 y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되잖아.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야?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됐습니까? 2번 애들 왜 안 되겠습니까? 아까 식이 억울하며 넣어보는 거야. 얼마? 8,2를 8 넣어줘. 그럼 뭐야? 이게 2가 나와?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아 지금? 다르잖아. 그럼 8,2를 안 지나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겁니다. 나왔다. 기억나는 사람. y축에 가깝다. a가 커야 돼요. a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거 누구? 5. 그렇죠. 이거는 10초 만에 풀어야죠. 됐습니까? 이런 거 볼게요. 아까 이거 그냥 많이 연습해두면 좋아요. 어차피 너네가 2학년 올라가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봐 천천히. 잘 읽어줘. 얘가 얘를 지난다. 이 표현은요. 이거 누구라고? x, y 넣어달라는 거야. 대입 넣어줘. a 곱하기 3 마이너스 15. 그럼 a랑 3이랑 뭐 곱해야 마이너스 15 나와? 그렇지. a는 마이너스 5야. 그럼 다시 방금 너무 잘했어. 다시 얘를 지난다. 아니 뭐 일단 뭐 할게요? 대입해야죠. 넣는 거 천천히 넣으면 돼요. 일단 보통 그래서
맨 첫 번째가 뭐야? 쓰는 게 왼쪽이 y잖아. 그래서 y부터 많이 써요 보통. b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10. b는 10이야. 아까 a는 마이너스 5였죠. 요거랑 요거 빼달래. 보겠습니다. 요런 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보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은 좌표 평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 뭘까? 그렇지. 정비례. 좀 더 그러면 더 들어가면 정비례 중에 누구? A가 양수인 거. 왜? 원점 지나니까 정비례 맞죠? 몇 사분면? 1, 3, 4분면 지나니까 A가 양수잖아.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거야. 쌤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를 그림을 또 해석해보니까 이 점 뭐야? 원점 기준 왼쪽으로 5칸. 마이너스 5 밑으로 3칸. 마이너스 4. 근데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고 있지 않아요? 이 점을 지난다. 뭐 그 위에 있다는 표현도 있긴 한데 같은 표현이야. 이 점을 지난다. 이 그래프 위에 있다. 뭐 해달라고? 그렇지. 테이프하면 끝이에요. 뭐부터? y부터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5. 우리 a만 구하고 싶잖아. 뭐 해야 돼? 없애야지 이거. 어떻게 없애? 그쵸. 우리 이거 없앨 때 분모에 그냥 바로 넣어도 되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얼마? a는 5분의 3. 그래서 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요? 5분의 3을 여기 a에 이쁘게 집어넣으면 되죠. 몇 개만 좀 외우면 안 어려워요. 정비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마지막 어려운 유형들이 있지만 또 잘 볼게요. 그럼 혹시 이거 얘들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거는 너무 쉽지 근데 뭐 왜 물어보나 싶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왜 못 풀고 있죠? 밑변은 아는데 높이를 모르니까 못 풀지. 맞죠? 근데 혹시 P가 만약에 점이 2개 중에 하나는 알고 있긴 한데 그냥 대충 써볼게. P가 만약에 3,5야. 그럼 높이는 얼마야? 5야. 뭐야? Y 값이잖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거다. P라는 점 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10칸, 위로 몇 칸인진 몰라. 오늘 한 내용 계속 쓰고 있다. 잘 봐. 우리 Y가 모른다고 했죠? 잘 보니까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이 P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요. 점을 지난다. 뭐 해달라고요? 대입. 10 넣어줘. Y는 모르잖아. 모르면 냅두는 거야. 알면 쓰는 거고. 그렇지. 10을 넣으니까 Y가 6이 나왔네. 여기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6을 집어넣으면요 식이 완성이 됩니다. 6은 5분의 3 곱하기 10이니까 둘이 똑같잖아. 그럼 높이가 얼마겠어요? 30. 높이는 6이죠. 높이가 6이니까 넓이는 30이겠죠. 됐어요? 높이가 뭘 말하는지 쌤이 이해시켜줬습니다. P의 Y 좌표예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너네가 맛을 봤기 때문에 안 어려워. 알겠죠? 잘 봐. 반비례는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예시 들어주고 갈게요. 요걸 가보자 돼. 이걸로 너네 어떤 직사각형 넓이가 24래. 쌤은 이 가로 길이도 모르고 이 세로 길이도 몰라요. 근데 쌤은 가로를 x라고 두고 싶고 세로를 y라고 두고 싶어요. 그럼 혹시 가로가 1이면 세로는 얼마일까? 24. 좋아요. 가로가 2면 세로는 12. 좋아요. 가로가 3이면 8. 8. 한 번 더 할게. 가로가 4면 6.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랑 출발이 똑같아. 뭐? 2배, 3배,
4배 커졌죠. 그때 24가 12가 된 거야. x는 2배 커졌는데 24가 12가 됐어. 2를 나눈 거죠. 그럼 나누기는 뭐로 풀죠? 그렇지. 곱하기로 바꿔서 2분의 1 곱한 거다. 다시 1이 3 됐어. 얼마 곱한 거야? 24가 8 됐어. 3분의 1 곱한 거야. 느낌 오니? x가 4 됐어, 1이. 근데 24가 6 됐어. 4분의 1 곱한 거야. 이게 반비례 끝이에요. 아까 정비례는 뭐였죠? 2배, 3배, 4배 커지면 y값도 2배, 3배, 4배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2배, 3배, 4배 커지면 y는 반대로 역수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된다고. 이게 반비례의 정의야. 외우면 돼. 오케이? 그럼 이거를 아까랑 똑같이 표로 쓸 수 있겠죠. 표로. x, y 이렇게 하겠죠. 1, 2, 3, 4, 24, 12, 8, 6까지. 그럼 또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요. 요런 거 물어볼 거라니까. 어렵게 안 가고 싶었는데. 내 숫자 다 써버렸지 이거. 대충 가보자. x가 8이면 y는 뭐겠어? 3이라는 거야. 왜? 보고 있죠? 잘 보고 있죠, 성준이? 왜? 몇 배 커졌어? 몇 배 커지면 돼? 8분의 1. 몇 배 커졌어? 2배. 몇 배 커지면 돼? 2분의 1. 맞죠? 됐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잘 봐. 오늘 배웠는데 이미 외웠어, 너네. 정비례 뭐라고? 그거 이제 해석해 주시고 식은 y는 ax. 외웠잖아. 반비례도 외우는 거야. 반비례는요, 아까 우리 문제 풀면 살짝 본 적 있습니다. x가 분모에 가시면 돼요. x분의 a. 끝이야, 이게 일단. 그럼 쌤 당연히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지금 일단 뭐부터 알려주고 싶냐면요, 아까 문제에서 이런 문제 있던 거 기억나? y는 ax라고 줘놓고선 뭐 정비례 관계라고 줘놓고선 a값 어떻게 물어봤죠? 뭐 x가 2일 때 y값 5 줬지. 그럼 뭐 하기로 했어? 대입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x에 뭐 넣었어요? 2 넣고 y에 뭐 넣었어? 5 넣었죠. 5는 a 곱하기 2, a는 2분의 5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잘 들어. 반비례는 식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a 구하는 건 개 쉬워요, 진짜. 개꿀인데. 왜? 봐봐. a가 궁금해. a가 궁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죠. x분의 없애야 지금 뭐 곱할 거야? x. xy. 그럼 이 xy의 의미가 뭐야? 이게 x고 이게 y야. 그래서 이 관계식 잘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 표를 줘놓고선 문제에서 a가 뭔지 물어본다고.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점 뭐야? 1,24. 이 점 뭐야? 2,12.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대입해서 풀어야 했잖아요. 근데 반비례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반비례는요, 그냥 곱하는 거야. x랑 y 그냥 곱하는 거야. 그럼 a 나와요. 곱해. 84야. 반비례는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 뭐 해달라고? x, y를 그냥 곱하면 a 값이 나온다고. 알겠죠? 요게 a 값을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정비례에 쓰면 안 돼요. 정비례는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거든요. x분의 y로. 근데 그건 외우지 말고 대입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반비례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비례식은 정비례보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외워 놓으시고요. 정비례 어떻게 생겼다고요? 식의 y는 ax. 반비례는요? x가 분모에 y는 x분의 a까지. 이것도 얘들아 풀이법이 똑같아. 뭐냐면은 쌤이 또 대표적인 누구랑 누구를 그리겠어요? x분의 1과
x분의 마이너스를 그리겠죠. 왜? 양수, 음수. 근데 말했잖아 아까. 그래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그리기로 했다고요? 점을 하나하나씩 찍어서. 근데 이거 점 찍으면 사고야. 왜냐면 너네 1 찍어봐. 1은 괜찮지? 그럼 2 찍으면? 2 넣으면?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냥 점점 작아지기만 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너네 그러면 뭐야 그래프 좀 이상한데? 여기서 0이랑 1 사이에서 2분의 1 집어넣을 수 있어? 연습하긴 해야 돼. x에 2분의 1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지. 2분의 1 분의 1. 번분수. 어떻게 표기를 했었죠? 얘는 분수야. 얘는 분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안에가 누군디? 1만? 그렇지. 무조건 안이랑 바깥은 두 개씩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번분수 푸는 방법은 분수가 있는 놈은 냅두시고요. 분수가 아닌 놈은 분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안에가 생기죠. 얼마 나와 결과? 그렇지. 안에 거 곱해서 1분의 바깥 곱해가지고 2까지 2분의 1 집어넣으니 얼마 나옵니까? 2 나와요. 그러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그래서 식이 막 쉽지 않아. 이렇게 생겼어. 어렵죠? 아까보다 더 유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쌤은 일부러 유도 안 할 거야. 그냥 외워. 알겠죠? 이 그래프는 얘들아 쌤이 백날 찍어봤자 이 모양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잘 봐. 이 반비례는요 여기만 있지 않고요 여기도 있어요. 알겠죠? 아까 정비례는 어땠죠? 끝이었죠? 반비례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 됐어? 오른쪽 것도 그려주고 정리해줄게. 잘 봐. 약간 무슨 특징을 공유하고 있냐면요 우리 A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몇 사분면 지나? 1, 3, 4분면 지나네. 아까 정비례랑 똑같네? 그럼 A가 음수일 때도 똑같아요. 2, 4분면 지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공부하면 좋아요. 얘가 직선이야 곡선이야? 일자야 휘어졌어 곡선이죠. 그래서 얘는 곡선을 쓰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세요. 얘는 한 쌍의 곡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둘이 무조건 세트야. 알겠죠? 무조건 둘 다 그려줘야 돼. 됐습니까? 두 번째. 아까는 뭘 지났죠? 원점을 지났죠. 지금은 뭘 안 지납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아까 A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지나냐? 아까랑 똑같이 제 1, 3, 4분면 지나는 거고 얘 A가 음수라며 제 2, 4, 4분면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 있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한 쌍의 곡선이야.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봐주세요. 봐봐. X값이 커지고 있잖아. 맞지? X값이 커지는데 얘는 내려가네. 그럼 내려가야 되지. 다시 X값이 커지고 있죠? 내려가네? 그럼 내려가는 건 뭐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X가 커졌을 때 Y값이 감소한다고 말하죠. 맞아요? 여기는 어때요? X값이 커져. 위로 올라가고 X값이 커져. 위로 올라가네? 요것만 반대야. 아까는 양수일 때 뭐였죠 얘들아? X값 커지면 Y가 커지는 거였죠. 근데 지금 반비례 있던 어때? X가 커지면 Y값은 작아져요. 근데 이게 좀 당연한 내용이긴 해. 왜? 반비례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봐야지. 반비례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X가 2배, 3배, 4배 커지면 Y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가 값이 작아지는 게 맞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 외워서 풀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 외울 거고요. 그러면 쌤이 그래프 그려주면 또 한 가지 또 뭐 있겠어? 양수, 음수 그림 외웠어? 그럼 또 뭐 하겠어 내가? 이거 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결론부터 빨리 말해줄게요. 이 과정이 얘들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이게 y는 x입니다. y는 x분의 1이야. y는 x분의 2는요 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색과 연두색을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요, 원점에서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원점에서 멀어진 거 맞죠? 누구와? 흰 색깔보다 연두색이 멀어진 거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 멀어지려면 A 값이 뭐 하면 돼? 크면 돼. 그럼 원점 반대로 가까워지려면 A 값이 작으면 되죠. 근데 이게 반비례가 또 어떤 식이 숨어져 있냐면요, 봐봐. 지금 쌤 X에 뭐 넣었어? 뭐 1, 2, 3 이런 자연수 넣어봤잖아. 정수 같은 거 넣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분수는 못 넣나? 넣어도 돼.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아까처럼 번분수 푸셔야 돼요. 이따 뒤에 가서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번분수 풀어줘. 안에 거 EX, 바깥 거 1까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식기랑 비슷한 이런 애가 있다는 거야. A 값 얼마라고? A 값 얼마라고? 방금 했죠? A 값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아까 정비례 얘들아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앞에 숫자가 A인 거야. 그럼 A 얼마야? 2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반비례는 승길수가 있다니까. 승길수가 A 얼마야? A 얼마야? 1이 아니라고. 4분의 1이라고. 됐슈? 먼저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둘리 어떻게 구해요? 봐야지 앞에. 페이지 찾았어? 여기 165쪽 1번 정사각형 둘리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한 배는 길이가 x가 다 똑같아. 그러면 4x. 그렇지. y는 4x. y는 4x. 뭐야 이거? 오늘 배운 거 세 글자. 정비례. 반비례인 거 고르는 거야. 정비례래. 그거 아니지 당연히. 2번. 요거 해석해줘 얘들아. x 시간과 y 시간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보통 잠 몇 시간 자요? 잠 몇 시간 자? 6시간 자? 오, 너 왜 이렇게 좋게 자? 6시간 자면 깨어있는 시간 몇 시간이야? 18시간. 하루는 24시간인 거 아시죠? 그럼 잘 봐야 되나? 우리가 배운 표현은 이거야. 뭐로 가볼까? 9시간 자면 거꾸로 해주고 싶어. 근데 잠깐만, 이게 좀 어려운데 예시가? 거꾸로 써도 돼? 그냥 x, y니까 봐봐. 우리가 12시간 깨어 있었어. 그럼 몇 시간이야? 12시간 잔 거지 않아? 맞지? 그럼 봐요. 2배 커졌는데 반비례는 뭐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되잖아. 됐어? 안 됐죠? 그럼 아닌 겨. 이게 끝이야. 반비례 뭐라고요? 2배 커지면 2분의 1 돼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럼 아닌 겨. 됐어요? 3번. 거리 어떻게 구해? 속력? 시간. y는 3x. 많이 봤어. 그렇죠. 4번. 요런 거 좀 잘 나오죠. 5,000원 냈을 때 거스름돈. 그렇지. 5,000원에서 우리가 산 쿠키의 가격 한 개에 800원. X개 샀대. 800X. 일단 요딴 거 오늘 안 배웠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배운 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AX와 X분의 A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4번도 아닙니다. 그럼 답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5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 5번 어떻게 풀었냐면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까지 한 게 농도라고 했습니다. 이거씩 정리할까요? x분의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럼 x분의 1000은 반비례야, 정비례야? a가 1000이 반비례죠. 잘 봐. 이거 오늘 누가 잘 듣나 볼까요? 앞에 문장 읽고 얘 뭐 파악할 수 있어, 얘들아? 뭐라고요? 반비례. 그럼 볼게. 원래 얘들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잘 정리해 주세요. 반비례면 식이 어떻게 쓸 거야? y는 x분의 a. 두 번째 힌트 뭐 줬어? x가 5이면 y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대입. 그래서 a 구했지. 뭐 a 대충 뭐로 구했어? 그 다음 또 문제 뭐래? x가 4일 때 얼마니? 그럼 또 뭐 해줘야 돼? x에 4 집어넣어서 이게 답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 반비례는 왜 쉽다고? a 값 구하는 게? 곱하면 돼서 곱하면 돼. x랑 y를 곱하면 a가 나온다고. 얼마야? 마이너스 10. 근데 이 a는 얘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조를 곱해도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얼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여기 누구 위치야? y 위치지. 자, y 쓸게. 4랑 y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 문제 답이 맞다니까. 그럼 y 얼마야? 마이너스 응? 4분의 10이니까? 됐어요? 반비례는 x랑 y의 곱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잘 보겠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니까 얘들아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음파의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데. 그럼 이런 거야. 그냥 쌤이 예를 들어주면은 파장을 x라고 두고 진동수를 y라고 더 볼게. 그럼 첫 번째 뭐 준 거야? 파장이 2m일 때 진동수가 170이래. 그럼 그 다음 문제는요. 파장이 5일 때 진동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반비례는 뭐가 똑같다고요? XY가 똑같다고. 곱하면 얼마요? 340. 그럼 우리가 궁금한 답은요. 5랑 곱해서 340 나와야 돼. 68. 왜냐면 얘들아 이미 2번부터 100이 넘게 들어가면은 절대 340이 나올 수 없겠죠.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68일 수밖에 없지. A 값 이거 얼마라고 동준이? 마이너스 5. 그럼 음수네. 음수는 몇 사분면에? 244분면에. 반비례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곡선으로 여기에 곡선으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문제 푸세요. 이제 끝. 요거 쌤이 설명 안 해줬구나. 5번 설명해줄게. 이따 봐봐. 일단 쭉 풀어줘. 한 쌍에 매끄러운 곡선. 원점 지나지 않는다. 3번 이따 대입할 거야. 이따 내떠주시고 4번 제2사선분면 지나니. 맞죠? 그럼 3번 일단 넣어볼게. 아까 뭐라고 했죠? 반비례는 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고 A 값이 마이너스 5잖아. 이 A 값 뭐로 구해달라고? 응. 곱하라고. X랑 Y를. 그럼 곱하면 얘가 나와? 안 나오잖아. 틀린겨. 5번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잘 봐요. 쌤이 이렇게 X 값이 쭉 커진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잘 봐야 되라. 얘번에 이렇게 해줄게. 요거 얘 맞지? 잘 봐야 되라. 너네 X 값을 막 키워봐. 엄청 크게. 100 좋아. 100 넣으면 얼마야? 100분의 1이죠? 더 키워. 1000 넣으면?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10만분의 1, 몇억분의 1. 어차피 얘들아 점점점 커져도 값은 결국 얼마가 안 돼요? 정수. 0이 안 돼. 맞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엄청 작아지긴 작아지잖아. 뭐가 안 돼? 0이 안 돼. 뭔 말이야? X축이랑 못 만나. Y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값이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거든? 근데 Y축이랑 만나지 않아요. 어디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어디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얘들아 누구랑 만나지 않는다고요? X축과 Y축이랑 만나지 않는다고. 나중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배우는데 지금은 그럴까지 필요 없고요. 일단 만나지 않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 멀리 떨어져 있다. 크다. 오 맞아. 1번. A가 제일 큰 거. 반대 버전 뭐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문제는 좌표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쌤은 원점으로 좀 알려주는데 이게 같은 임의인 이유가 이게 y는 x분의 1로 해볼게요. 그럼 y는 x분의 3 정도 그려볼게. 쌤 뭘 알려줬다고요? 원점을 알려줬다고 했었죠? a 값이 커졌으니까 원점이랑 멀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축이 누구죠? x축, y축. 그럼 잘 봐 얘들아. x축이랑 누가 더 멀어? 주황색이 더 멀죠? y축이랑 누가 더 멀어요? 주황색이랑 멀죠. 그냥 원점이랑 멀어지면 이 x축, y축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반대 버전도 있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거는 몇 번? 예, 방금 1번 답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건 5번이죠. 왜? 5번은 a가 얼마니까?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부호는 또 무시해도 돼. 절대값 a로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잘 봐요. a값 1초 컷. a값 1초 컷. 마이너스 18. 그렇지. 그럼 쌤은 이거야. a가 마이너스 18이야? 그럼 이 점도 a가 마이너스 18이어야 되니까 b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려. 근데 이것만 너무 하다 보면 이제 정비례를 너네가 잘 연습이 안 될 텐데 반비례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정비례는 꼭 대입해서 푸는 거고. 요것도 볼게. 이런 느낌인데 뭐냐면은 문제에서 하는 게 이거야. x랑 y가 자연수고 싶대. 그럼 이거잖아. x에 1 넣으면 y에 뭐 들어와야 돼? 12. x에 2 넣으면 y 뭐 들어와야 돼? 6. 쌤만 풀고 있는 거 아니죠? 대입하고 있죠? x에 3 넣으면 y는 4. x에 4 넣으면 y는 3. x에 5 넣으면 안 되죠?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잖아. 우리가 이 x랑 y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반비례니까. 둘이 뭐 하면?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12. a 값이 10이니까. 아까 문제 이렇게 푼 거 맞죠? 지금도 똑같이 풀어달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x랑 y가 자연수라며.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써봤지만 1, 12, 2, 6, 3, 4, 4, 3 약간 뭐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약수 구하는 거랑 똑같죠. 약간 1, 12, 2, 6, 3, 4, 4, 3, 6, 2, 11 몇 개? 모두 구하시오니까 이거 콤마 찍어가지고 가로 쳐줘야 돼 얘들아. 이따구로 쓰면 틀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꼭 순서상 좌표는 콤마 찍고 가로 쳐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자. 요것도 1초 컷. 그럼 다 틀렸어. 이제 1초만 못 풀면 이거 틀린 게. 그렇지. 왜? 우리 a 값 어떻게 구하자고 했어 아까? x랑 y 곱하자고 했죠. 12.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게 지금 한 쌍의 곡선 맞습니까? 그럼 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분의 a잖아. 그럼 원래 이 점을 뭐 해야 돼? 6,2를 대입해야 되는데 쌤이 말했잖아. 반비례는 a 값을 뭐를 구하자? x랑 y를 곱해서 구하자. 요것도 약간 이제 그 얍삽이를 쓰는 건데요. 답은 뭐일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5인데 이 직사각형 넓이가 궁금하대.
답은 뭐일 것 같아? 답은 4번. 15가 답이야. 누가? A가 답이야. 왜 그런지 볼게요. 잘 봐. 우리 지금 이 C라는 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쌤이 이거를 A, B라고 더 볼게. 그럼 이 두형 넓이 어떻게 구해? 요게 얼마야? A. 요게 얼마야? 그럼 넓이 AB네. 두 번째, 우리가 이 C라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잖아. 그럼 이 A랑 B의 관계가 뭐야? 반비례 위에 있는 점. 아까 우리 계속 어떻게 풀었어? 둘이 곱하면 15. A 나와야 되죠? 위에 있는 A 나와야 되죠? 그럼 뭐야? 우리가 궁금한 게 A, B인데? 이해 갔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한 개짜리 유형 나오죠? 그럼 그냥 A가 답이야. 저기 X분의 15에서 15가 답이라. 알겠죠? 요거는 조금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시험을 다음 주에 봐야겠는데 일단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봐봐. 이거 우리 점 구할 수 있다. P. 일단 X랑 Y 중에 뭐 구할 수 있어요? X. X는 마이너스 2야. 두 번째. 요게 궁금한데 잘 보니까 여기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지 않아? 반비례식이 X분의 10인데 6. 좀 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들아? 왜? 계속 말했잖아. X랑 Y랑 뭐 해야 돼서? 곱해서 A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잘 봐. P를 구했어. 그 다음 뭐로 푸는 거냐면 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봤더니 Y는 AX라는 그래프에 이 점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맞죠? 쌤이 점을 지난다 뭐 해달라고 했어요? 대입해달라고 했잖아.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A 얼마? 그 다음에 혹시 요거는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정비례. 그렇지. 왜 원점 지다니까 위로 올라가는 느낌 나잖아. 좋았어. 그럼 정비례면 식이 뭐야? Y는? 맞아. AX. 그 다음에 A를 모르잖아요. 근데 잘 봤더니 요거 점을 읽을 수 있겠네. 5,1500. 그럼 우리가 아까 뭐 했냐면은 이 점을 지난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1500은 얼마? 5x에 넣는 거야 우리가. 5를 5a까지 약분하면 a 얼마? 300. 그래서 이 식은 300x로 바뀝니다.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잘 볼게요. 이 풍력 발전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할 때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전력의 양입니다. 1번 답 보세요. 1번 답이 이거죠. 식이니까. 해석해줘. 2번.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래. 얘들아, 이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잘 봐. 5시간 동안 풍력 발전기를 돌렸더니 1500 정도의 그 생산된 거야. 전력의 양이.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왜 300S가 온 거야? 1시간 동안 하면 얼마 된 거예요? 300 된겨. 그럼 2시간 동안 하면 얼마 되겠어요? 600 되겠죠. 그게 정비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동안 돌리고 싶대요. 쉬지 않고. 그렇지. 24시간 동안 돌리겠다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돼? 24배 커졌다로 푸셔도 되고요. 식을 구했기 때문에 x가 24일 때를 구하는 거죠. 얼마라고요? 7200. 끝이죠?